헌정사상 초유로 폭도들에 의해 사법부가 침탈당하는 서부지방법원을 습격당한 폭동이 발생했습니다. 형법 제1장 내란의 죄 제91조 국헌 문란에 대한 정의에 보면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부지방법원을 습격해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심지어 윤석열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했던 차은경 판사를 찾아내기 위해 판사 사무실까지 난입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제2의 내란 사태라 아니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만약 차은경 부장판사가 사무실에 남아 있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 3항에 보면 부하 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90조 예비, 음모, 선동, 선전 죄 1항에 보면 제87조,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 서부지법 폭동에 관여한 폭도들은 끝까지 추적해 엄벌에 처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폭동 사태를 가볍게 여긴다면 헌법재판소도 위험에 빠질지도 모릅니다. 다시는 이런 폭동 소요 사태를 꿈도 꾸지 못하도록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정치권을 포함하여 일벌백계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법 질서를 확고하게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어제 발생한 서부지법 소요 사태와 폭동 사태에 관련한 긴급 현안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 서부지방법원 폭동 소요 사태 관련 긴급 현안 질의를 상정합니다. 오늘 긴급 현안 질의를 위해 김서구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배영원 법원행정처 차장, 이완규 법제처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께서는 긴급 대법관 회의 참석으로 인해 오늘 11시경 출석할 예정이라는 점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동훈 공수처장에게도 출석 요청을 했으나 현재 수사 상황상 출석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간사님들 질의 시간 7분으로 하시죠. 질의 시간은 간사님들과 협의했다시피 7분으로 하고 나누어 드린 질의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네. 의사진행 발언 주로 간사들께서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뭐 간사님들께서 있었으면 저는 그 법원에서 오늘 상황을 좀 어제 있었던 상황을 보고 하는 줄 알았습니다. 아, 예, 그거요. 어제 어떤 상황이었는지 저도 그 생각을 잠깐 하긴 했는데요. 그 법원행정처 처장님. 예, 차장 대신 출석했습니다. 네. 혹시 지금 법원에서 피해 상황 같은 거 혹시 자료라든가 이런 걸로 집계한 적이 있습니까? 현재 피해 상황을 확인 중에 있고요. 구체적인 피해 액수는 추가적인 산출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그걸 진행 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를 미리 들을까 하다가 아마 지금 되기가 어렵지 않겠나, 피해 상황은. 그래서
제가 빠뜨렸는데 아직 정확하게 끝난 건 아니죠? 피해 상황 집계가?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정상적인 재판 진행을 위해서 어제 직원들이 밤 늦게까지 남아서 현장을 복구하려는 노력을 했고요. 오늘 정상적으로 재판은 진행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피해 복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 피해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작업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를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냥 이거 필요 없지? 아 여기부터? 아 그래? 네, 하세요. 1분 하세요, 1분. 지난번 금요일에도 공수처장에게 현안 질의를 하기 위해서 출석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수사 상황을 이유로 공수처에서는 어느 누구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 현안 질의를 하거나 다른 이유로 인해서 기관장의 출석을 요구했을 때 처장은 그렇다 치고 공수처에서 아무도 출석하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관대했던 적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처장이 그런 사정이 있다라고 한다면 공수처에서 지금 여러 사태에 대해서 책임 있게 답변할 수 있는 그 누구라도 출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국회가 관대하고 그냥 이런 사정이 있어서 출석 못합니다, 출석 못했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넘어가는 적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지금 최대한 빨리 공수처에서 누구라도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네. 그 장동혁 의원님의 저런 호소는 일견 저는 일리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우리가 국정감사나 청문회 과정 속에서 정부 기관, 기관장 내지는 관계자들이 기관 증인으로 의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온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 경우 저희가 고발도 하고 조치도 하고 했는데 요지부동 묵묵부답인 경우는 상당히 많았고요. 그래서 그것이 이번 공수처만의 일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제가 과방위원장을 하고 있을 때는 제가 위원장이 소집을 했는데도 장관도 안 나와요. 심지어는 국민의힘 어떤 의원들은 나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서 불출석을 또 독려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이렇고 저때는 저렇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달아서는 안 된다고 보고 국회가 출석을 요구하면 당연히 나와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지난번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7분이 연서명을 해서 그 현안질의 공수한 사안과 오늘의 현안질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석을 요구를 했었는데 공수처에 관한 현안 질의는 따로 날짜를 잡아서 지난번에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진행하기로 하고 오늘은 공수처에서 공수처 현안이 아니라 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에 대한 현안 질의이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문으로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공문으로 보낼 필요가 없어요. 구두로 요청했기 때문에. 자, 박범계 의원님 의사진행 하세요. 네. 그건 제가 서면으로 내라고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낸 거.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서영교 의원님이 부지런하게도 서울 서부지방법원 사태 경과 보고서라는 제목의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이 만든 문건을 지금 이제 입수를 하셨네요. 여기에 배영원 차장님, 예. 이런 문건을 만들어서 지금 서영교 의원님께 드렸죠. 박범계 간사님 의사진행 발언은 저한테 하는 겁니다. 예. 개별 질문하지 그래서 마세요.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니까 사태의 경과와 피해 상황에 대해서 아직 추사는 다 되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의 아웃라인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적절한 시작할 때나 아니면 잠깐 줘보세요. 예, 판단하셔가지고 네. 요거를 저 법원행정처 사장이 좀 보고하게끔 하는 것이 의원님들 질의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상봉 간사님 위원장 진행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저 차장님, 예. 요 정도만이라도 중간
집계 뭐 중간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걸 저만 봐서는 안 되고 우선 이 자료의 작성 배경부터 설명을 드리자면요. 네. 오늘 처장이 참석을 못한 이유가 9시 30분에 긴급 대법관 회의가 소집이 돼서 이 안건에 대해서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이 안건이 이 문서가 작성된 배경은 그 대법관 회의에 보고용으로 작성을 한 것이고요. 오늘 전체 회의에 대비를 해서 작성한 문건은 아니라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상황이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온 세상에 자. 다 알려져 있는데요. 자, 유상범 간사도요. 누구한테 물어볼 권한을 제가 드리지 않았고요. 제가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잠깐 조용히 좀 해주시고요. 대부분은 시간상 정리한 것이고 그게 다가 아니라서 제가 지금. 근데 언론의 보도가 안 됐거나 저도 잘 인지를 좀 못하고 있는데 요거는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이런 거예요. 이따가 다 보고 처장이 오시면 하겠지만 사태 경과 2025년 1월 19일 새벽 당직 판사가 영장 발부 결정 직후 직원에게 공수처의 영장 실물과 수사 기록 인계 지시 후 퇴근부터 시작해서 이제 시간적으로 순서가 나와 있는데 그리고 3시 32분경 경찰이 법원 내부로 투입되어 지지자들을 진압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시작함. 여기 이제 시간 순서로 보고인데 그다음 요게 좀 제가 말씀드리겠네요. 드려야 되겠네요. 법원 직원 대피 상황. 법원 직원들은 최초 10여 명이 1층에서 음료수, 자판기 등으로 문을 막고 대응하였으나 곧 현관이 뚫려서 옥상으로 대피함. 재무계장은 옥상으로 대피하는 도중 가능한 범위에서 방화벽을 작동시킴. 옥상에서 24~25명이 대피하면서 출입문에 의자 등을 대고 만일의 침범에 대비. 약 1시간 후 경찰이 청산의 시위대를 모두 퇴거시켰으나 2차 침입을 대비하여 전력을 차단할 수 있는 지하 2층 설비실로 이동하여 청사 밖 시위대가 안정화되는 것을 기다림. 이렇게 돼 있고요. 5시 15분경 청사 내 진입자 모두 퇴출되었으나 일부 시위자가 청사 외부에서 경찰과 대치. 뭐 이런 건데요. 지금 옥상까지 대피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법원 직원들이? 예, 맞습니다. 네, 하여튼 이런 내용인데요. 좀 더 자세한 것은 처장 오시면 오늘 회의 결과를 이따 말씀하실 테니까 질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그럴 필요가 없을 정도예요. 네. 아니 시간대별로 나와 있는 것에 불과해요. 자, 박준태 의원님. 잘 들었습니다. 잠깐만 제가 깜빡했는데요. 그 교정본부장 잠깐 발언대로 나오세요. 네, 교정본부장 신용입니다. 네,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대해서 국민들이 큰 충격에 빠졌는데 네, 전광훈 목사 같은 경우는 서울구치소로 들어가서 대통령을 모시고 나와야 된다. 모셔 나와야 된다. 이 얘기는 뭐 좋은 말로는 구출 내지는 서울구치소로 또 습격해서 이런 폭동 소요 사태를 일으켜서 대통령을 밖으로 나오게 한다 이런 뜻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제도 제가 언론 보도를 보니까 언론들이 추측 보도만 해요. 지금 윤석열 내란숙의 피의자의 수감 상태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보고할 게 있으면 이 자리에서 좀 하세요. 좀 안전 이런 부분까지. 네. 서울구치소는 지금 경찰하고 협조를 해서 외곽 경비를 철저히 하고 있고 경호처하고도 협력을 해가지고 경호에도 문제가 없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보도된 것처럼 혹시 서울구치소에서 뭐 대통령을 빼내자 이런 얘기가 있더라도 그럴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지금 영장 대기할 때와 이제 영장이 떨어져서 구속이 된 상태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인 대기실과 일반 사동으로 옮기지 않았겠어요? 네, 그거에 대해서 좀 보고해 주세요. 네, 그 어저께까지 그 경호처와 경호와 관련된 문제를 협의를 완료하고 구인 피해자 대기실에서 일반 수용동으로 이동을 완료했습니다. 이동을 완료했고 그 다음에 일반 수용동에서 좀 하룻밤을 잘 보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 저도 서울구치소에 2번이나 갔어요. 앞사도 사동별로 1, 2, 3방은 다 독방이지 않습니까? 네, 1.04평 맞죠?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지금 재소자가 있는 위치는 어디입니까? 뭐 보안 문제 때문에 자세하게는 설명할 수 없지만 일반 수용자들이 있는 거실 중에 하나를 지정을 해서 수용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대체적으로 독방에 있는데 일반 독방은 1.04평인데 네, 윤석열 피의자가 있는 독방은 몇 평 정도 됩니까? 그 전직 대통령들 예하고 비슷하게 한 3.6이나 7평 정도 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일반 재소자와 똑같이 신체 검사를 받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머그샷도 찍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뭐 저항이나 이런 거 없었습니까? 특별한 의뢰 없이 절차에 따라서 잘 협조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네, 알겠고요. 지금 서부지법 폭동 사태처럼 서울구치소에 지금 시위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울구치소 앞에 네, 그 윤석열을 뭐 빼내자 이런 시위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위자들도 그 찬반 양측의 시위자들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철저하게 경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자, 서영교 의원님 질의하세요. 대한민국에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의 법원이 습격을 당할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법원의 유리창이 깨지고 대한민국의 법원의 서버에 물이 찌그러지고 그리고 온갖 건물이 깨지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법원행정처장님? 예, 사실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있어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말씀하셔야죠, 단호하게. 예, 절대로 대한민국 역사상 법원이 이렇게 습격당한 예가 있습니까? 법원행정처차장님?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 있습니까? 없습니다. 법제처장 이런 일이 있습니까?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있지도 않은 일이에요. 세계 OECD 국가 중에서도 이렇게 법원이 침탈당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법원행정처장님, 법원에 있는 관계자들이 못 들어오게 막다가 옥상으로 대피했다고 했습니다. 방화벽까지 쳤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상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훨씬 더 많은 영상이 있습니다. 틀어봐 주세요. 유리문을 소화기로 부수려고 하고 영장을 발부한 판사 이름을 크게 부르며 찾기 시작합니다. 판사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 경우예요. 3층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법원 내 가장 민감한 곳까지 올라가는 사람들. 판사들의 개인 집무실에 있는 7층까지 들이닥치는 장면을 저 사람들 후레쉬 JTBC가 들고 갑니다. 단독으로 포착했습니다. 후레쉬가 새벽 준비돼 법원에 있죠. 난입한 일당은 이곳 관제실을 찾아 컴퓨터 모니터와 창문, 거울 등을 닥치는 대로 때려 부쉈습니다. 복면을 쓴 한 남성은 경찰 방패를 빼앗아 들고 와 CCTV 관제 시스템과 연결된 것으로 추정되는 컴퓨터 모니터에 그대로 집어 던집니다. 저런 영상이 있고 이 사진은 피 흘린 경찰입니다. 경찰이 이렇게 피를 흘렸고 수십 명이 저 폭도들에 의해서 다쳤습니다. 대한민국에 전두환도 법원은 안 들어갔어요. 윤석열이 국회에다가 총기를 가지고 왔어요. 총알을 넣어갖고 왔어요. 실탄을 장전해 갖고 왔어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을 4명이 4인 1조로 하나하나씩 끌어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란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공수처가 수사하니 많이 법제처 차장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검찰이 수사하고 경찰이 수사하고 공수처가 수사하고 법원이 모든 영장이 다 맞다고 발부해주고 윤석열은 11전 11패를 당했어요.
법꾸라지 윤석열이 법을 안다고 온갖 짓을 다 하고 구속영장 적부심까지 했는데 구속영장 적부심에서 윤석열이 패배를 당했어요. 거기 나와서 선동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윤석열과 같은 패 정광훈이 들어가서 윤석열을 구해오자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저렇게 법원이 당할 때 법원에 있는 한 사람이라도 다쳤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이에 대해서 철저히 법적 처벌을 요구하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들은 폭동입니다. 폭동. 맞습니까? 맞습니다. 폭동이고 이를 선동한 자가 있어요. 이를 선동한 자 윤상현. 법원의 담을 넘어가서 젊은이들이 체포당했어요. 곧 훈방 조치될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모든 사람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법원으로 가자. 그들을 구하자. 가서 습격하자. 차은경 잡자. 이 선동을 누가 하는 겁니까? 국민의힘 윤상현이 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으로 갔어요. 이 윤상현 잡아서 처벌해야 합니다. 권성동 대표 경찰에게 책임이 있다고요? 도대체 이게 대한민국 여당의 원내대표가 할 소리입니까? 그리고 이때다 싶어서 이재명을 거들먹거려요? 아닌 건 아니고 틀린 건 틀렸다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아닌 건 아니고 틀린 건 틀렸다고 말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에 법원이 습격당한 적이 있어요? 자, 7층입니다. 7층에 판사들이 있는지 판사 집무실이 있는지 저도 몰라요. 판사 집무실이 있는 걸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깼어요. 그리고 차은경을 찾아 들어갔어요. 차은경 판사가 있었으면 무슨 일이 생겼겠습니까? 또 증거를 지우기 위해서 CCTV 관제실로 들어갔어요. 관제실 상황은 어떻습니까? 일단 CCTV는 방제실과 당직실 두 군데 비치가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시위대가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이 당직실을 통해서 들어왔고요. 당직실을 점거하는 과정에 있어서 CCTV를 훼손하는 영상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직후에 현장을 봤었을 때 CCTV가 손상이 됐고요. 현재 그것을 복원하기 위해서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차관님. 네. 소화기로 문을 때려 부숩니다. 그리고 관제실을 들어가서 물을 붓고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욱해서 저지른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일반적이지 않고 그 7층에 판사가 있는 곳에 그냥 핸드폰 후레쉬가 아니라 진짜 후레쉬를 들고 갑니다. 찾아갈 것을 준비했다. 전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기본적으로 그 사건에 대해서는 대검에서도 이 사안은 이 법치주의와 사법체계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다. 그래서 철저하게 수사를 하겠다라고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서 수사기관에서 사실관계 명확하게 규명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나라의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서 전복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거. 이건 법원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고 폭도들이 진압한 겁니다. 진입한 겁니다. 이것은 국헌문란에 해당되는데 그렇게까지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충분히 이 내용으로 본다면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법무부 차관에게 묻겠습니다. 김성훈. 네. 김성훈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요. 핸드폰도 갖고 가지 않았어요. 법제처장이 갔던 안가에 증거들을 다 인멸할 우려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 복귀하게 되면 경호관들을 억압할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그리고 영장 집행을 가로막은 자입니다. 그런 자에게 체포영장, 구속영장을 다시 검사가 반려했다고 하는 것은 검찰 내에 있어서는 안 될 행위가 일어났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네, 담당 검사는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다는 이유로 영장에 대해서 청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관계는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헌정사상 초유로 우리 법의 최고의 보루라는 사법부가 서울지방법원이 폭도들에 의해서 침탈당한 것을 규탄하고 또 발본색원하고 또 재발을 막자 하는 차원에서 열리는 현안질입니다. 따라서 이 폭동을 규탄하고
발본색원하고 재발 방지를 하자는 차원에서 의원님들의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는데 이런 오늘의 현안 질의의 목적과 다르게 이거를 방해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것은 여야가 저는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것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에 대한 저는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서부지원 이 폭동 사태를 옹호하거나 비호하거나 양비론을 몰거나 심지어 경찰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식으로 가는 것은 비약해서 말하자면 또 이런 일이 일어나도 괜찮다라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사안의 엄중함을 우리 여야 의원들이 모두 인식하고 그렇게 오늘 회의에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드리지 않겠습니다. 박은정 의원님 질의하세요. 네, 질의하겠습니다. 법원행정차장님, 예. 공수처의 수사권 관련해서 저 질의 못하겠습니다. 본인이 이래라 저래라 의원들의 발언에 가이드를 제시하지 마세요. 자, 송석준 의원님은 국회법 145조에 의해서 회의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어지럽혔다고 판단이 되므로 1차 경고합니다. 다시 이 같은 일이 벌어지면 퇴장 내지 발언권을 중지하겠습니다. 네, 차장님. 공수처의 수사권 관련해서 법원에서 지금 5차례에 걸쳐서 적법성을 인정했습니다. 먼저 체포영장이 발부될 때와 체포영장에 대해서 피의자가 이의 신청할 때와 체포영장에 대한 연장에 대해서 또 서부법원에서 또 발부를 할 때와 체포적부심에 대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판단을 할 때와 구속영장이 최종적으로 발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고 불법하다면 법원에서 이 모든 영장 발부와 적부심과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법원이 제동을 걸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법원에서는 영장 발부와 이의 신청과 영장 연장과 그 다음에 체포적부심과 구속영장에 이르기까지 모두 공수처의 수사권, 영장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공수처의 수사권 운운하면서 하는 것은 이것을 계속해서 법원을 인정하지 않는 법원에 어제 침입한 폭도들과 같은 인식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 대행님, 네. 아까 답변을 이상하게 하셨는데요. 법원을 인정 안 하시는 건가요? 공수처의 수사권 관련해서요? 아닙니다. 법원의 수사권 인정한 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됐다는 거 인정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를 말씀드리면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있는데 현재까지 시점으로 법원의 봤을 영장은 모두 때는 적법했죠? 예, 현재 잠정적인 판단은 그리고 이제 인정했습니다. 법원. 제가 법을 알려드릴게요. 공수처법 2조 4호 라호에 의하면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가 직접 관련성 있는 죄를 범했다면 그리고 그 해당 공직자가 직접 범한 죄라면 그 공수처법에 따라서 수사권이 인정이 됩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상 대통령 내란에 대해서 수사 가능합니다. 기소가 가능하니까 수사가 가능하겠죠. 맞습니까? 네. 당연히 공수처에서 수사가 가능한 범죄입니다.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5차례에 걸쳐서 영장이 발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수사권 논란을 운운하는 것은 어제 법원에 침입한 폭도들과 같은 인식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법무차관님, 네. 김성훈 경호차장 영장 기각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PPT 올려주세요. 이거 영장 기각한 거 영장을 반려했다고 지금 언론에 반려가 뭡니까? 영장 제지위한 겁니까? 반려가 뭐예요?
영장을 다시 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영장을 하지 말라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영장 신청에 대해서 기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각이라고 해야지 왜 반려라고 해요? 언론 보도에 왜 그렇게 썼습니까? 왜 그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니까 반려라고 하는 거죠? 영장을 왜 기각합니까? 다음 거 보여주세요. 김성훈 경호차장 지금 무력으로 화기를 들고 적법한 체포영장을 집행을 저지하려고 했습니다. 저것은 제2의 내란이고 특수공무집행 방해예요. 주범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영장을 왜 기각합니까? 영장 지금 핸드폰도 안 들고 출석했다는 거 아니에요. 저런 영장을 발부를 해야지 되는 거지. 지금 피의자 윤석열 편들어주는 겁니까? 윤석열 검찰이? 윤석열 검찰이 저렇게 영장을 기각을 하니까 지금 법원에 폭도들이 침입해가지고 김성훈도 영장이 기각되는데 검찰에서 영장을 기각해주는데 우리도 처벌 안 받겠구나. 폭도들의 배후 조정입니다. 윤석열 검찰이. 이 영장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경찰의 신청한 영장에 대해서 담당 검사가 그 해당 기준에 담당 따라 판단한 검사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대검에서 지휘한 거 아닙니까?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휘한 거 아니에요. 대검 어디서 지휘했습니까? 대검 형사부에서 지휘했습니까? 어디서 했습니까? 이 구체적인 그 경위에 대해서 제가 알 수는 없는데 제대로 알아보고 오늘 출석을 해야죠. 법무차관이.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해당 검사가 해당 검사 법과 기준에 혼자서 저 따라서 영장을 기각했다는 거예요. 대검에서 이 영장 기각에 대해서 지휘 안 했습니까? 윤석열 검찰이 윤석열 편들어서 지금 기각한 거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대검 형사부에서 지휘했습니까? 어디에서 지휘했습니까? 이 검사의 구체적인 결정에 대해서 대검에서 구체적인 지휘가 있었다라고는 알고 있지 않습니다. 대검 지휘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고 보고하세요. 대검의 심우정 검찰총장, 대검 형사부장이 지휘했는지, 대검 형사과에서 어떻게 이 영장 기각하라고 지휘했는지 법무부에서 확인해서 보고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 사건은 법원이 파괴된 사건이에요. 제2의 내란이고 소요에 해당합니다. 소요라는 것은 뭐냐면 다중이 위력으로 손괴한 경우에는 소요에 해당합니다. 징역 1년 이상이고 벌금 1,500만 원까지 할 수 있는 범죄예요. 소요에도 해당하고 특수, 손괴, 공용물 손상 등등 이 굉장히 중대한 범죄예요. PPT 올려주세요. 이러한 법원의 폭동 행위에 대해서 서부지법이 저렇게 파괴가 됐어요. 이거 김성훈 영장 기각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검찰에서. 김성훈 영장 기각하니까 이 폭도들이 이렇게 하라고 한 겁니다. 검찰이 배후 조종자들이에요. 검찰이 봐줬기 때문에 무기를 들고 법원의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해도 된다. 저지해도 된다. 윤석열을 지키자. 마지막 윤석열에 대한 중성입니까? 윤석열 검찰! 그렇게 하면은 없어집니다. 가루도 안 남을 거예요. 다음 거 보여주세요. 이러한 법원의 폭도 행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권성동 원내대표 경찰이 과잉 대응했다. 윤상현 의원 아까 말씀드렸죠. 김민전 백골단을 국회에 데리고 왔습니다. 백골단 저 폭동 행위에 가담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국회에 백골단을 끌고 오는 국회의원이 있습니까? 조비수 의원 저항권 행사라고 했습니다. 저항권 행사가 어떻게 법리적으로 폭동을 뒤에서 배후 조정한 것입니다. 뒤에 보여주세요.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정강훈 목사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조용히 하세요. 석동현 변호사 징계해야 됩니다. 대한변협에서 지금 폭동에 대해서 뒤에서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석동현 변호사에 대해서 반드시 법무부 차원에서 검토하십시오. 이 모든 것이 배후 조정입니다. 이 법원이 파괴된 행위, 내란 행위에 대해서 법무부 차원에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권성동도 줘야 되고 윤상현도 줘야 되고 조배석 의원은 예입니까? 얘가 무슨 관계예요? 지금 앞에서 지금 의원을 실명을 아니 국민의힘 의원님들 난 참 이상한 게 권성동 얘기할 때는 조용히 있다가 조배석 얘기하니까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요. 이 자리에 있든 없든 그런 말을 했다면 질의의 대상이 돼요.
신상 발언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편파적이 아니라 대단히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하고 있어요. 자꾸 아니 권성동도 실명했어요. 법사위에 있으니까 특혜 받고 싶어서요? 특혜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권성동, 윤상현 다 얘기했는데 그때는 조용히 하더니 아니 법사위에 있는 사람은 특혜입니까? 그러면 같은 장소에 있는 의원들에게는 질의하면 안 됩니까? 질의사항이 안 됩니까? 잘못을 했으면 똑같이 거론할 수 있어요. 자, 의사진행을 계속 방해하고 질서를 어지럽히면 145조에 의해서 발언권을 중지하거나 퇴장시키겠습니다. 김기표 의원님 질의하세요. 예, 경기도 부천시의원 김기표입니다. 참 참담합니다. 저는 그 당시 상황을 직접은 동시로는 보지 못했고 자고 일어나서 법원에 누가 난입했다더라 이 얘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제가 상상한 장면은 시위를 하던 2-3명 정도가 담을 넘어서 갔다가 경찰한테 체포돼서 나왔겠거니 이 정도로 생각을 저는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큰일 나는 일이다. 어떻게 법원에서 결정을 하는데 2-3명이 난입을 해서 그런 방식으로 시위를 할 수 있는가. 이건 법치주의가 무너진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나중에 동영상을 보니까 이거는 제가 상상하는 것을 뭐 완전히 뛰어넘은 폭동이라고 이름 붙여도 모자랄 정도의 어떤 그런 행위여서 너무나 참담하고 과연 이것이 원인이 근본적으로 무엇인가. 정말 뿌리째 뽑아내지 않으면 이번에 이 나라의 법치주의는 정말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것 아닌가라는 큰 위기감을 느낍니다. 법원행정처 차장님, 예. 어떠세요? 이번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떤 느낌이 들으셨나요? 우선 이번 사태 직후에 법원행정처장께서 입장을 발표하신 것처럼 이번 사태는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자 중대한 도전으로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고 용납될 수도 없습니다. 분쟁과 시시비비는 헌법이 정한 사법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 시위대 난입 사태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와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철저한 사실 확인과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이미 있습니다. 이제 법원행정처장님께서 자세히 말씀하셨으니까요. 법무부 장관 대행 네. 차관님께 묻겠습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났다고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이 사안 자체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대로 법치주의와 사법체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원인이야 어찌됐든지 간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자체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통상 생각하고 검찰에서도 법원과 견해가 다른 경우들이 있죠. 있습니다. 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법원에 난입하나요?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의견을 개진을 하죠.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그 다음 사후 절차에 네네. 따라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항소를 하거나 그게 법치주의의 본연의 모습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저는 그동안에 있었던 편린들을 제가 보면서 이게 다 원인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거기에 대해서 변호인이 의견을 제출하면서 이의신청까지 하잖아요. 차관님 알고 계시죠? 네네. 거기서 이의신청이 기각됐지 않습니까? 네. 체포영장 발부는 정당하다. 그 다음에 다시 2차 체포영장이 발부됐어요. 그것도 역시 법원이 옳다고 판단해서 내준 거겠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법이라고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도 얘기했고 대통령실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한 것이 뭐였습니까? 체포적부심이었죠. 네. 체포적부심 청구를 했어요. 그럼 체포적부심이라는 것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부터 체포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불법이 있는지를 살피는 과정이죠. 맞죠? 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차관님? 영장 적부심 신청 기각됐습니다. 기각됐죠? 기각됐다는 건 뭔 말인가요? 체포영장 발부와
체포영장 집행이 모두 정당하다고 선언한 것이죠. 네네. 여러 논란이 있을 때 최종적으로 법의 어떤 내용을 해석하고 확인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법원이죠. 법원이죠. 그렇다면 법원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특히 체포적부심사 기각까지 한 그런 사안에서 그게 1월 16일 23시 10몇 분이라고 합니다. 체포적부심 기각된 것이. 그런데 그 다음 날 1월 17일 10시에 법사위 전체 회의가 열립니다. 거기서 상대당 모 의원께서 이렇게 발언합니다. 온갖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온갖 불법 논란 시비는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고 또 그들의 불법 체포에 대해서 엄청난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체포 적부심까지 해서 기각이 된 그 다음 날 바로 열린 법사위 회의장에서 불법 체포라고까지 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미 법원에서 선언된 것에 대해서 정치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지지자들에게 심각한 사인을 줄 수 있다. 심각한 오해를 줄 수 있다. 이런 점에 대해서 발언할 땐 굉장히 책임감을 갖고 해야 됩니다. 본인이 동의하지는 않지만 향후 법원 절차에서 이의 제기해서 밝혀나가겠다든지 이런 얘기는 얼마든지 가능하겠죠. 그런데 이미 법원에서 체포영장, 체포적부심사까지 기각된 것을 불법 체포라고 규정하고 그것을 지금 모든 국민들이 보는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차관님 어때요? 네, 기본적으로 뭐 변호인이 적법한 변론권 행사의 범위와 한계와 관련된 문제일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이제 엄중한 사안일수록 법과 원칙에 따른 절차 준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하냐고 묻지 않습니까? 그런 발언이. 뭐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 뭐 제 판단까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모 의원께서는 또 수사권, 공수처 수사권 운운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관할 운운하고 있어요. 그거는 이미 체포영장 변호인 의견서에 담겼어야 될 내용이고 이미 법원에서 수차례 얘기가 됐을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차관님? 네, 기본적으로 일단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하고 적부심 기각을 한 상태를 놓고 봤을 때는 이름은 법원에서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확정적인 것은 아니라는 그런 것들이 단서가 다 있습니다만 이미 이의 제기가 되고 의견이 들어가고 해서 결정된 것이 수차례에 걸친 10전 10회니 하는 그 어떤 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패소한 내용에 다 판단의 근거로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법 체포 운운하는 것은 저는 과격한 사람들에게 마치 불법인 것을 인정하고 계속해서 그런 과격한 행동을 해라라는 아주 부적절한 사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정치인들의 언행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은정 의원께서 여러 가지 지금 다른 의원들이 말씀하신 것을 들어줬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저런 집단행동을 하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본인들 의원들조차도 법치주의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 자신들도 법치주의라는 외피가 나를 보호해주고 있고 그래서 그 자신이 안전하고 그렇게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 이거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관님 그에 대해서 한마디 하시죠. 네, 법치주의와 적법 절차를 준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네, 우리가 어떤 재판 결과가 나왔을 때 뭐 마음에 안 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한다. 이런 얘기를 보통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경우는 체포영장 적부심도 법원에서 기각 판결을 했고 구속적부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100번 양보해서 시비자들이 인정할 수 없다 하는 것까지는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 치더라도 그것을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불법이다.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건 법원에 대한 모욕 아닙니까? 그리고 나름대로 영향력이 있다는 전광훈 목사 같은 경우 서울구치소에 강제로 들어가서 모셔와야 된다. 이거 법무부 차관. 네. 이거 내란 선전선동 아니에요? 네, 목사의 구체적인 발언의 맥락과 내용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구치소로 강제로 들어가서 구치소로 강제로 들어간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서부지법처럼 폭동을 일으켜서 들어가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윤석열을 모셔와야 된다. 그러네.
구출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왜 수사 안 합니까? 어떤 경우든지 간에 법치주의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사해야죠. 그 수사기관이 적절하게 판단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기표 의원이 관련된 말을 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럴 때요 양비론으로 빠지면 안 됩니다. 국가기관에서 불의와 정의의 중간에 서면 안 돼요. 정의로운 편에 서야 돼요. 그리고 법치에 서야 돼요. 내가 말하면 정의예요? 법사위원장부터 말 못하겠네. 폭동을 옹호하는 겁니까? 곽규택 의원. 자, 진행하는 거고요. 자, 조용히들 하세요. 제 얘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도둑이 도둑질을 하는데 경찰이 잡았어요. 도둑이 경찰을 때렸어요. 그러면 도둑도 잘못했고 경찰도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도둑이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잘못됐습니까? 장동혁 의원, 위원장 발언권 없고 얘기하세요. 위원장한테 뭐라고 하기 전에 본인부터 법을 지키고 얘기하세요. 주진우 의원도 마찬가지고 유상범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발언권을 얻고 얘기하세요. 지금 의사 진행상 필요해서 하는 얘기예요. 자, 떠들지 마세요. 떠들지 마시고요. 곽규택 의원 질의하세요. 네. 법원행정처장님. 예. 지금 회의하고 오셨죠? 예, 대법관 회의. 대법관 회의 예. 통해서 혹시 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 경과 보고서에 대해서 회의한 결과를 오늘 잠깐 지금 보고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그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잠깐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꼭지, 한 꼭지는 이제 저희들이 내부 확인용으로 이번 이제 서부법원에서 이제 법정 청사 진입 사태, 난입 사태에 대해서 정리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그와 관련해서 전체 대법관님들이 다 오늘 오전에 모여서 이런저런 우려와 또 이제 걱정을 나눈 그런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뭐 다들 아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1월 19일 날 새벽에 당직 판사가 영장 발부를 결정한 직후에 직원에게 공수처에 영장 실물 그리고 수사 기록을 인계하도록 지시한 후에 퇴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2시 53분경에 공수처에서 영장 실물과 기록을 수령한 것으로 보입니다. 2시 59분경에 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 발부 사실을 공지를 했습니다. 3시경에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가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3시 7분경 인근에서 시위를 벌이던 지지자들이 극도로 흥분해서 경찰 저지선을 뚫고 일부는 담을 넘어 법원 경내에 침입을 했습니다. 3시 21분경 지지자들이 경찰로부터 빼앗은 방패나 플라스틱 의자 등으로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면서 법원 내부에 진입을 했습니다. 당시에 그 지지자들이 소화기 등을 던져서 법원 유리창과 집기 등을 부수고 또한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7층까지 올라간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그중에 7층에 있는 판사실 중에서 유독 영장 판사 방만 의도적으로 파손이 되고 그 안에 들어간 흔적이 있는 걸로 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서 오지 않았나 하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3시 32분경에 경찰이 법원 내부에 투입되어서 지지자들을 진압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를 시작했고, 그 사이에 법원 직원들은 혹은 옥상으로 혹은 지하로 대피를 해서 신병의 안전을 도모했지만 그 과정에서 심각한 정신적인 충격을 많이 받았을 것으로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5시 15분경에 청산의 진입자가 경찰에 의해서 모두 퇴출되었지만
일부 시위자들이 여전히 청사 외부에서 경찰과 대치하는 상황이 이루어졌습니다. 7시 28분경에 청사 외부 시위대도 대부분 해산이 되었고 일부 시위자들만이 청사와 비교적 떨어진 거리에서 개별적으로 산발적 시위를 벌인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정신적인 충격 이런 부분을 빼고 시설의 물적인 피해는 현재로서는 6억 내지 7억 원 정도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도 어제 일요일이었지만 전체 법원 행정처 여러 간부들이 서부지방법원에 가서 다 둘러봤습니다. 이제 동영상을 통해서 다들 보셨겠지만 제가 제일 충격을 받은 부분은 발바닥을 이제 디딜 틈도 없을 만큼 유리가 파편화되어서 많이 굴러다니는 그런 모습에서 충격을 제일 많이 받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월요일부터 정상적인 이제 재판과 또 민원 업무가 시작될 수 있을지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서부법원의 담당자들도 어쨌든 재판 업무가 사법 서비스가 중단 없이 지속되어야만 법치주의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고 그래야만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제시했고 저희들도 그런 의견을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최대한 인력 또 시설 지원을 해서 오늘 업무는 또 재판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상 말씀드린 부분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어제 파악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오전에 여러 대법관님들이 다 모여서 많은 걱정을 나누었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정리해 본 바로는 이와 같습니다. 첫째로는 저도 그렇고 다른 대법관님들도 그렇고 30년 이상 법관 생활하면서 초유의 미정유의 사태라는 데 대해서 큰 충격을 다들 받았다 이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관 사법부가 아니라 법관 개개인이 모두 독립된 헌법기관인데 이와 같은 법관들의 개인에 대한 또 법원의 재판에 대한 그와 같은 태령 시도라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일 뿐 아니라 우리가 사법부, 국회 또 정부 등 모든 헌법기관 전체에 대한 이제 부정행위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사안으로 봐야 된다 이런 말씀들이 있었고 또한 이것이 이제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이 되어서는 정말로 곤란하겠다. 왜냐하면 법치주의 무시의 이와 같은 극단적인 행위가 일상화될 경우에 우리나라가 존립할 수 없다는 그런 걱정들을 많이 피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명확한 이제 수습 그리고 입장 정리가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는 이와 같은 행위가 법치주의 관점에서 절대 용납될 수 없다는 것과 함께 또 결코 그와 같은 불법적인 난입, 폭력에 대해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이런 분명한 메시지를 전체 헌법기관에 종사하는 분들이 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법조인이든 또 비법조인이든 우리가 헌법 토대 위에서 생활하고 있는 관계자 모든 사람들이 유념해야 되고 또한 절제하고 또 자제하고 그 토대 하에서 법치주의를 존중해야만 한다 이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법부도 좀 돌아볼 부분이 있다 이런 반성적인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과연 우리 사법의 모든 재판이 이제 신속, 공정, 그리고 형평성에 문제없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라도 국민들이 좀 불편해하고 또 이제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법부가 조금 더 반성하고 조금 더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도 많았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에서도 이제 21대에 이어서 22대 국회에서도 입법 발의를 해 주셨습니다만은 이제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라든지 이와 같이 영장 재판 하나가 마치 이제 모든 재판의 전체를 결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중차대한 어떤 부담을 영장 판사 개인에게 지우고 또 그것이 그렇게 이제 일반에게 이해되는 받아들여지는 이와 같은 이제 사법 시스템은 분명히 우리가 선진 외국처럼 좀 이제 수정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발의된 입법을 저희들도 좀 진지하게 그리고 이제 이번 22대 국회에서 입법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취지의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언론에 안 알려진 것을 하나 말씀하셨는데
그 서부지방법원 7층에 폭도들이 차은경 부장판사를 찾으러 다니는 동영상은 JTBC를 통해서 보도가 되었는데 확인해 보니 차은경 부장판사 사무실만 파손이 돼 있더라라는 거죠. 저희들이 알기로는 제가 어제 간략히 봤습니다마는 그 들어간 흔적이 있는 방은 차 부장 판사의 방은 아니었던 것 같고 다만 다른 영장 판사의 방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차은경 부장판사실은 파손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어제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다른 영장 판사 예. 사무실에 집기 이런 것 등은 파손된 게 있어 보이네요. 예, 들어간 흔적이 있다라는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간 흔적이 있다는 자, 그러면 정도만. 파손된 예. 그 영장 전담 부장판사 사무실과 차은경 부장판사도 같은 층에 있습니까? 그 부분은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제 들어간 흔적이 있는 방은 차 부장 방은 아니고 다른 영장 판사였다. 이 정도까지만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판사 사무실에 들어가서 집기를 파손한 것은 확인한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는 흔적이 있다라는 정도까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JTBC 보도에 따르면 차은경 어디 있어? 차은경 찾아. 차은경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저도 그 방송은 봤습니다만은 제가 어제 확인한 바는 방금 말씀드린 정도입니다. 자, 유상범 간사 조용히 하시고요. 답변하지 마세요. 발언권을 얻고 얘기하세요. 제가 지금 묻는 겁니다. 자, 의사 진행상 필요해서 하는 겁니다. 다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은경 부장 판사 사무실은 아니고 다른 영장 전담 판사 사무실에를 침입한 흔적은 있다라는 거죠. 예, 문을 이제 강제로 열고 들어가는 흔적. 강제로 열고 들어간 게 침입한 거죠. 예, 제가 방금 들은 바로 이제 확인한 바로는 차은경 부장 방은 사무실은 7층이 아니라 9층이었기 때문에 어제 진입한 곳은 7층까지만 진입한 것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7층에 다른 판사실이 있고 판사들이 7층에서도 근무를 하는데 차은경 부장판사는 9층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안 올라갔고 예. 다른 판사 사무실에는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간 침입의 흔적은 있다. 예, 그 정도까지는 확인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차은경 부장판사 이름을 부르면서 7층까지 올라간 겁니다. 근데 차은경 부장판사 사무실은 7층에 없고 9층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를 안 입었다고도 볼 수 있는 거겠네요. 예, 9층에 있다는 사실은 방금 확인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윤 의원님 질의하세요. 예. 예, 전주시을 이성윤입니다. 어제 119 법원 서부법원 침탈 사건, 서부지법 난입 폭동 사건은 정말 온 국민에 충격을 줬고 저 자신도 이럴 수가 있을까 정말 심한 충격을 받은 사건이었습니다. 많은 의원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번 서부지법 난입 폭동 사건은 내란이라고 보는데 우리 법무차관님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한 법적 평가는 추후에 검토할 대상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우리 법제처장님 119 서부지법 난입 폭동 사건 내란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을 그 개인적인 의견을 묻는 것은 대답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그거는 수사가 진행돼서 재판에서 이걸 수사를 해봐야 합니까? 아니 이 수백 명이 법원에 난입해 가지고 3시간 동안 법원을 점검하고 물건을 부수고 판사 나와 소리 지르고 현장 목격 다 하셨잖아요. 응? 이게 무법천지를 만들었는데 이게 내란죄가 아니면 뭐가 내란입니까? 우리가 법조인들이 정말 진실의 편에 서지 못하고 모든 순간마다 그 순간만 모면하기 위해서 인경변식 답변을 하기 때문에 이런 폭도들이 생기는 겁니다. 자, 처장님. 그러면 예. 처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 사건의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우리 법치주의가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심각한 위기 이 상황의 징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모든 근본 원인은 법원의 영장, 공수처의 수사권을 부인하는 윤석열에게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를 옹호하는 국힘에 있다고 봅니다. 지난 12.3 내란 때부터 윤석열이 저희 관저에서 서결 선생을 쌓고 싸움을 독려했고, 또 이번에 감옥에 들어가면 감옥 정치를 하면서 얼마나 노란을 붙이게 모르겠습니다. 윤석열의 발언을 보시겠습니다. 보세요. 1월 1일 날은 뭐라고 하냐면 저는 여러분과 끝까지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울 것입니다. 또 1일 편지에서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이 전쟁 여러분들이 전사입니다. 윤석열의 즉 변호인이 한 말이에요. 또 체포 직전에 한 말입니다.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또 윤석열의 변호인은 한 말이 있습니다. 법원이 이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을 시정을 마지막 기회라고 했어요. 법원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거기다가 국힘 한 인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윤석열의 외롭고도 힘든 성스러운 전쟁에 참전하는 아스팔트 십자군이라 지켜 세웠어요. 아스팔트 십자군 맞습니까? 차관님. 네. 이 폭도들이 아스팔트 십자군 맞습니까? 비유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제가 평가할 위치 있지 않는데 기본적으로 서부지법 사태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더 현장에서 국힘의 의원이 옳다면은 현행범 체포된 사람들한테 곧 훈방될 거다 이렇게 했어요. 저는 말로만 그런 줄 알았더니 실제로 이 문자로도 답변했더라고요. 자기가 공수처장 차를 막아서 학생들이 3명이 체포됐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조사 후 곧 석방될 거라고 확신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수사 방해하고 내란을 이렇게 말이 선동하는 국힘 의원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기본적으로 수사는 정치적 중립성이 생명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차장님, 그리고요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석방했습니다. 그 이유가 자진 출석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김용현 전 장관은 자진 출석했는데 왜 구속했습니까? 아니 올 때 CCTV 안 가, CCTV도 지우고 또 비아폰 통화 내역도 지우고 휴대폰도 안 가지고 출석을 했다잖아요. 이런 김성훈 처장을 불구속한다고요? 자, 김성훈 처장이 불구속되자 이광우 경호본부장도 석방됐어요. 아시죠? 네. 우리 김성훈 처장이 풀려나자마자 어디로 간지 아십니까? 서울구치소로 갔습니다. 서울구치소에서 24시간 상주하면서 경호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경호를 어떻게 합니까? 김성훈 차장이 윤석열을 어떻게 경호를 합니까? 경호법에 따른 절차에 따른 경호를 진행할 그럼 것으로 좋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구치소 내는 안 된다 치더라도 이동할 때 김성훈 차장이 근접해서 경호합니까? 그 부분은 현재 구체적인 경호 방법에 대해서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건희에 대해서 현재 접견 금지가 된 거 알고 계시죠? 네네. 변호인 제외하고는 접견 금지. 변호인은 접견할 수 있지만 가족은 안 됩니다. 네. 김성훈 차장은 윤석열에 대해서 하늘에서 보내신 대통령이라고 했어요. 이 정도로 신경 경호를 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다시 24시간 붙어 다니면서 경호를 할 경우 심각한 우려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경호 계획 짤 때 접근을 못하도록 하십시오. 기본적으로 경호법에 의한 경호는 대상자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국가 안보, 그다음에 국가 기밀 보호를 위해 존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경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도 못 가게 하십시오.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공무원들 사이에 어떤 소문이 돌고 있냐면 검찰에서 이번에 경호처 차장을 불구속한 이유가 있다. 그건 뭐냐? 이번에 구속된 윤석열 그리고 10명의 구속된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 공무원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하지 않겠다는 검찰의 그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거예요. 공무원들 사이에서 이게 소문으로 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김성훈 차장도 석방했고 또 최상목 대행도
더 이상 수사가 확대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특검법도 거부할 거라 이런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차관님, 네. 검찰에서 이런 가이드라인 줬습니까? 그런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소문이 돌고 있어요. 검찰이 내란 잠보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언제나 다시 내란이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수사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법무부 차관님, 네,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지금 피의자죠. 그렇습니다. 예, 피의자가 대통령을 경호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예, 그 부분의 경호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는데 저희도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경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정본부장 잠깐 나오세요. 서울구치소 재소자들이 있는 곳에 안으로 경호처 직원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를 해서 그러면 경호처 직원이 구치소 안에 들어가게 할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경호법에 재소자, 교도관 이외에는 그 안에 아무도 못 들어가잖아요. 네, 그 부분이 저희들 개호권하고 더군다나 피의자가 그 안에 들어가서 옆방에서 같이 살아요? 네,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 말이 되는 얘기를 하세요. 거기는 재소자, 교도관 이외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본부장님 아셨습니까? 네, 경호권하고 개호권이 충돌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로 잘 협력해서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특권의 특권, 불법의 불법이에요. 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잘 하겠습니다. 네. 저 위원장님, 네. 그 부분 관련돼서 혹시 발언할 기회를 주시면 네네 하세요. 기본적으로 경호에 대해서 제가 그 법률 검토를 했는데 경호라는 것과 예우는 다릅니다. 그래서 대상자에 대해서 경호를 한다는 것이 예우를 지켜준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경호라는 것은 현직 대통령의 경우에는 본인이 거부하더라도 경호를 해야 될 의무가 있고 지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교도관의 개호라고 하는 것은 수용자의 도주, 폭행, 소요, 자살 등 국군 목적을 해치는 행위에 관한 방지 조치에 중목적이 있는 거라서 교도관이 하는 그 개호라는 것과 경호관이 하는 경호는 목적과 기능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선례가 없기 때문에 관련 법령이 조화롭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서울구치소에 징역 살아봤어요? 안 살아봤죠? 교도관이요. 보통의 시국사범 같은 경우도 1대1 개호를 합니다. 그거 보고 개호라고 그러죠? 아마 윤석열 같은 경우는 윤석열을 개호하는 교도관들이 여러 명 붙을 거예요. 거기에 무슨 경호가 필요합니까? 그리고 정광훈 목사가 서울구치소 안으로 강제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경호처 직원들이 혹시 필요할 수도 있겠어요. 12대들 습격해서 서울구치소가 뚫렸다. 그런 경우는 필요할 수 있는데 그 안에는요. 더군다나 지금 격리 수용돼 있잖아요. 누가 와서 지금 윤석열을 습격한다고 거기 경호처가 가서 경호를 합니까? 거기는 교도관이 개호하면 되는 거지. 그 쓸데없는 망상들 하지 마세요. 네,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법무부 장관님, 극우 유튜버들의 선전선동 현장 영상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들이 좀 삭제되고 있는 거 혹시 아십니까? 개별 사건까지 구체적까지는 모르실 수 있는데 유튜브 한여의 라이브, 또 신남성연대, 용만 전성시대, 김사랑 시인 등이 혁명이다, 후문으로 갑시다, 법원 창문 파손 시범을 하는 등 확실한 범행이 영상들이 많이 있고 또 이걸 삭제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 살인미수죄, 특수건조물 침입죄, 공용물 손상죄,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 소유죄 등이 우려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원 다 수사해 받아야겠죠. 강력하게 처벌해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 집회가 이 폭력성을 띠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경위도 있겠지만 폭력 행사한 것 자체는 엄중하게 처벌해야죠. 그렇습니다. 뭐 사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송석주 의원께서 있어서는 안 될 비상계엄이라고 표현을 잘 해주셨는데 이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군인들이 국회에 쳐들어오니까 이제 폭도들이 법원을 쳐들어가는 겁니다. 나라가 이렇게 무너져 망가지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엄정한 처벌 부탁드리겠습니다. 천대엽 처장님, 예, 지금 유튜버들이 영상을 잘 올려줬다가 또 삭제하고 있는데 법원 CCTV나 서버 랜선 뽑고 물을 붓고 뭐 여러 가지 훼손 우려가 있었습니다. 법원 서버에는 이상 없으시죠? 저희들은 이제 확인 그리고 복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법원 직원들 중에서 혹시 다치신 분이 계신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리적인 신체적인 피해를 입은 분은 없지만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분들은 적지 않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영상 두 번째 영상 좀 들어주세요. 하나 죽이러 가잖아요. 한거 어디 있어? 있는 거 꺼내주고 대사를 내가지고 시각을 지금 대로 네, 판사 죽이러 가자. 차은경 어디 있어? 지지자들은 경찰 저지를 네, 뚫고 꺼주세요. 법원 청사 네, 2층과 3층. 네, 그 특정인을 이렇게 지목해서 죽이러 가자라고 버젓이 이야기하는 게 이거 사실상 살인 행위에 착수가 있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제 현장을 목격한 제 입장에서는 더 충격으로 다가온 장면입니다. 살인 미수로 혹은 살인 예비 음모로 강력하게 전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발언을 했거나 거기에 대해서 동조하고 실제 범행에 가담한 사람이 있다면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법원행정처에서는 그 역할을 하시라 믿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 지금 집단으로 법원 유리창 깨부수고 건물 침입한 행위는 특수주거 침입죄죠? 뭐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죄가 성립 가능할 법원 내 수 있습니다. 시설물을 마구잡이로 파괴한 행위는 공용물 손상죄일 것 같고요. 경찰의 무기를 빼앗고 방패까지도 빼앗고 상해를 입히고 지금 46명 정도 지금 다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특수공무 집행 방해치상죄 성립을 할 것 같습니다. 이 소유죄까지도 다 포함된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여기에 교사 영상들도 많이 있습니다. 전광훈 목사는 서울구치소를 들어가서 강제로라도 모셔 나와야 한다. 어떻게 강제로 모셔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러면 교정 인원들과 당연히 물리적, 집단적 폭력 사태를 유도한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대법관들 중에는 그와 같은 혹시 사정이가 있었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또한 6, 7억에 이르는 손해배상 부분에 대해서도 불법 가담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네. 석동일 변호사는 벌금 모아서 내면 되는 거 아니냐. 벌금 내가 내줄게. 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신혜식 자유통일당 홍보부장은 대통령이 체포되면 목숨 걸고 차벽이고 뭐고 다 때려 부수고 들어가서 우리가 즉결 처형할 겁니다. 라는 발언을 버젓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2017년에도 종광용 이 박사모 회장이 폭력시위 선동 혐의로 징역 1년 6월, 집유 2년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때보다 더 심각하다 봅니다. 선동 정도 한 게 아니고 실제로 이 소유 사태를 조장하고 실제 소유 사태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 박상용 회장보다 훨씬 더 이 정광용 회장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동의하시라 믿고요. 이번 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이 17명 월담 인원들을 이제 이 폭동의 시작이라고 보는데 윤상현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관계자와 이야기했고 곧 훈방할 것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17명의 월담부터 시작해서 이 폭동을 일으켜도 국민의힘에서 도와주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조사 후 곧 석방될 거예요. 경찰에 대한 외압으로 인해서 폭력 난동이 선동됐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경찰이 시위대를 그런 폭동하게 유도했다는 말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권영세 비대위원장 일부 시민들의 거친 항의가 있었다. 처장님 보시기에 그 거친 항의 정도였습니까? 항의가 물건을 깨부수고 서버를 훼손하고 그렇게 항의를 합니까? 어떤 맥락이 폭력 사태죠. 지금 제대로 된 상황 인식도 못하고 계신 거예요.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권성도 원내대표. 폭력 사태의 책임은 경찰에도 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발언입니까? 이런 발언들이? 윤석열.
옥중 입장을 통해 강경 대응보다 관용적 자세로 원만하게 사태 풀어나길 바란다? 어떻게 원만하게 풉니까? 이미 폭력을 조장하고 물건을 손괴하고 난동을 부린 사람들을 상대로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김재현 국민의힘 최고위원, 전 최고위원, 윤석열 대통령의 12.3 내란 사태는 성전이다. 지지자들은 십자군이다. 이양수 의원, 성숙한 시민의식의 경의와 감사를 표한다? 이게 제대로 된 사람들입니까 이게? 여기에 대해서 저는 내란 폭동 사태에 대해서 옹호하거나 이 폭동 사태에 대해서 마치 관용적 자세를 보일 것으로 유도한 사람들 모두 다 처벌해야 된다. 강력하게 조치해 주십시오. 모두 권형세, 권성동, 이양수, 김재현 모두 다 고소해 주십시오. 법원에서. 예, 저희 법원에서 이 사태를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법치주의가 자칫 유리와 같이 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말 간곡하게 저희들이 바라는 바는 우리 이제 그 모든 법조인이거나 비법조인이거나 헌법기관에 몸담고 있는 모든 분들은 정말로 이제 말씀이라든지 또 행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리 법치주의를 이제 절대적으로 성원하고 이제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셨으면 그런 가운데서 절제와 자제의 말씀들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강한 바람이 있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남원장소 임시순창 국회의원 박기승입니다.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이유로 수많은 시위대가 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난동을 부렸습니다. 입법부 침탈에 이어 사법부 침탈입니다. 사법부 역사상 초유일로 서부지방법원에서 근무했던 경험이 있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온 국민과 함께 이번 사태에 분노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대한 철저한 사실 확인과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법원 행정처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지금 아까 피해 현황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좀 유감인 게 지금 바로 업무를 뭐 차질 없이 진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사태에 대해서 물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법원 직원들도 뭐 다치지 않았다, 상처를 입지 않았다 해도 굉장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입었다고 봐요. 더구나 지금 담당 판사는 판사실까지 침탈을 당했고 더구나 지금 7층, 8층, 9층은 판사들만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고 거기 유리문이 있어서 변호사조차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곳인데 어떻게 그 유리문이 돌파가 됐는지도 궁금하고요. 이런 그 판사들에 대한 정신적 트라우마가 오랫동안 갈 것인데 우리가 이제 법원에서 정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사법적 봉사를 하기 위해서 일을 즉시 시행하는 것도 좋은데 법원 내부 우리 직원들에 대한 판사들에 대한 보호 조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말씀 좀 해보십시오. 예, 먼저 위원님께서도 이제 법관 출신으로서 이번에 큰 충격을 받으셨을 것으로 압니다. 저희들이 이와 같은 일이 초래되게 했다는 점에 대해서 그 원인을 떠나서 저희들도 송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법관 개개인에 대해서 특히 이제 이번 영장 관련 재판을 맡았던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필요한 신변 보호 조치를 지금 다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정신적인 충격을 법관뿐 아니라 서부지방법원의 여러 일반 직원들이 많이 받았을 것으로 압니다만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서부지방법원 측에서는 지금 이제 법치주의가 백척간두의 위기에 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일상 업무를 사법 업무를 그래도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판단에서 한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법원 내부가 지금 돌파당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까 법원 경위들을 보강했다고 하셨는데 지금 미국 법원도 방문해 보셨죠 예전에? 예. 거기 가보면 뭐 정말 막 근육이 우룩바락한 사람들이 권총 차고서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실제로 미국에서는 총으로 맞아서 판사들이 돌아가신 상황도 예. 있었잖아요. 예. 이제는 우리도 좀 그 정도 대책을 세워야지. 이번에 그 지키러 간 경위들이 권총은 가지고 있었습니까? 뭐 그러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고 그렇게 있습니다. 해가지고 이런 폭도들을 어떻게 제어합니까? 이번 적어도 권총을 실탄 몰라도 공포탄 정도는 가지고 가서 초기에
제압을 했더라면 법원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지고 직원들이 막 10층으로 도망가고 이런 일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정말 제대로 된 방어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법원 보안 조치는 사실은 이번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어떠한 이제 수준의 보안 조치를 취하더라도 보안 관리대원이 사실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일상적인 어떤 이제 법치주의를 뒤흔드는 법정 안에서 혹은 법원 안에서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호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 모색을 지금부터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게 남의 나라 일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고 예산이 필요하면 신청을 하십시오. 예. 그래서 정말 아니 법원 직원들 판사들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데 최후의 그 헌법기관이 이렇게 무참하게 침탈당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외국처럼 제대로 된 경호를 받을 수 있는 조치를 빨리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또 지금 정치권에서 판사에 대한 지금 돈넘음 마녀 사냥 낙인 찍기 신상 털기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순영 빨갱이 뭐 신한미 빨갱이 다 지금 윤석열에 대한 1.2차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 판사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순영의 종북 판사 일동 3가 서부지방법원은 명복을 빕니다라는 근조 화원들이 막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관 개개인이 독립된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이제 언사나 행동은 법치주의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외부 이제 경찰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왔고 앞으로는 조금 더 그런 이제 예방 혹은 사후적인 조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체포 적부심을 기각한 소준섭 판사는 출퇴근길에 잡히면 참수한다. 뭐 이런 글까지 올라오고 지금 뭐 차은경 부장판사는 지금 뭐 신변보호에 들어갔다고 하지만 또 헌재 재판관까지도 지금 뭐 이미선 아웃 이런 팻말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도처에서 여기에 대해서 정말 적극적인 대처를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심각한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번 서부지법 난동 폭동 사태는 뭐 건조물 침입, 공용물건 손상, 특수 공무부 집행방해 치상, 소요 뿐만 아니라 저는 내란죄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행위 87조 형법. 이 폭동에 해당된다는 건 아까 차장님도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91조 2항에 따르면 헌법에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내란 행위의 구성 요건으로서 형법에 너무나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 적용을 엄격하게 하고 이 법무부 차관님도 네. 법 적용을 좀 엄격하게 하십시오. 네. 뿐만 아니라 지금 저도 좀 질문 시간이 짧아서 다 하지는 못하겠는데 어쨌든 국내범죄로 전담 수사팀 구성해서 그런 기사 수사에서 시정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된다. 알겠습니까? 네. 그 법원행정처장님, 예. 그 왜 답변을 좀 이렇게 시간이 없어서 그런지 예. 박희승 의원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답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형법 제1장 내란의 죄에 해당되는 포함되는 91조 국헌 문란의 정의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이것을 내란죄 국헌 문란이라고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서 볼 때 서부지법은 헌법기관이죠. 예. 강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강압으로 볼 만한 그런 불법적인 폭력 그렇죠. 행사. 예. 영장 실질 심사를 했던 차은경 부장 판사를 찾으러 다닌 거예요. 그러면 그런 판결 행위 사법부의 권능 행사를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평가할 여지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내란이죠. 다만 종합적인 관점에서는 저희들은 이 사건을 이제 그 수사기관에서 엄밀하게 수사를 해서 또 저희들이 이제 판단을 해야 될 그런 심판
기관에 있기 때문에 단정적인 말씀을 또 하나 드리기는 지금 인터넷 떠도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서부지방법원이 폭도들에 의해서 침탈을 당했어요. 그 수사를 서부지검에서 해요. 법무자 차관님 맞죠?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걸 재판할 관할 법원은 어디입니까? 통상적인 규정이라면 서부지방법원에서 하게 됩니다. 서부지방법원이죠. 근데 서부지방법원 판사들이 이 재판을 못하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또 인터넷에 떠들고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그 폭도들을 동조를 하는 세력들 같은데 그러면 서부지방법원에서 판결하면 안 된다. 또 이렇게 주장들 하시겠습니까? 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또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걸 또 언론에서 논란으로 또 부추겨야 됩니까? 그거는 또 그러면 또 그거에 대해서 서부지방법원은 재판 관할권이 없다. 또 이렇게 논리적 비약이 또 있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대책을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법원행정처장님? 그와 같은 생각은 현재로서는 하고 있지는 않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와 같은 불법적인 헌법기관 이제 침입, 난입 행위는 용납되어서도 안 되고 또 그 바라는 의도도 성공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내란 피의자조차 그 변호인들조차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한 판결에 대해서 불복하고 불법의 불법이라고 자꾸 주장하고 법이 무너졌다고 주장하니까 시위대들이 사기가 올라서 저러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사법부에서 단호하게 그건 아니다 라고 법무부에서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뜨뜻미지근하게 그냥 두리뭉술하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일이 자꾸 벌어날 그런 개연성을 더 키우는 거예요. 법무차관님 안 그렇습니까? 네. 앞에서 말씀드린 바대로 이와 같은 사태는 다시 재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제가 지금 얘기한 거 있잖아요. 네네. 서부지방법원 폭동에 대해서 서부지검에서 수사를 해서 그러면 재판은 서부지방법원에서 해야 되는데 서부지방법원은 재판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법무부에서 그 성명 낼 거예요? 그런 주장하면 안 된다고? 이 부분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유상봉 간사님. 네, 유상봉 간사입니다. 네, 유상봉 간사입니다. 오늘 긴급 현안 질의를 위해서 세 분의 정부 측 인사가 왔는데 최근에 또 헌법재판소에도 우리 시위대 중 한 명이 담을 넘어 들어갔다가 체포된 일도 발생을 했습니다.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헌법재판소까지도 위험하다고 주장을 하는데 우리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이 또 이 중요한 사안에 같이 와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후에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불러서 함께 현안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위원장께서 오후에 출석을 요청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네, 양 간사님께서 좀 협의 좀 해주시죠. 사무처장 출석에 대해서. 아니 협의를 하시라고. 예. 또 이 현안 질의는 전대미문의 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에 대한 책임 원인과 그것에 대해서 준엄한 어떤 처벌을 촉구하는 그런 차원에서 마련됐습니다. 그렇게 간사 간 협의도 됐고요. 공수처장도 유상문 간사께서 불러달라고 했지만 현재 윤석열 피의자를 수사하는 수사기관으로서 나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그런 판단으로 양해가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도 본인이 나온다면 모르겠으나 지금 현재 헌법 탄핵 심판이 지금 진행되는 상황에서 적어도 이 사태와 관련된 향후에 예방책을 논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반대합니다. 네, 좀 더 논의를 해.